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많은 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장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변했네요. 어제 예. 오후 5시에 예. 이제 공매도 이제 전면 금지가 그렇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예.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요게, 갑자기 나왔어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이달 중순 정도까지 또 뭐 회의를 좀 거치고 토론을 거쳐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냈었는데 어제 오후 5시에 갑자기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조차도 미처 이런 쪽에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이 비율이 높은 그런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공매도 공매도 쪽에 많이 시달리던 종목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2차 전지 섹터들하고 낙폭 과대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숏커버링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죠. 뭐 이게 하루 만에 숏커버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은 시장의 추세 자체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못 됐습니다. 물론 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럴 때는 그게 뭐 많이 빠졌다가 전 세계적으로 뭐 다 공조가 일어났었죠. 그런 경우에는 추세 자체를 돌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거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그냥 취해서는 안 되고요. 즐기되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숏커버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변동성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뭐 종목들 때로는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수두룩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근데 이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또 그냥 뭐 된다 이렇게만 보고 있을 건 아니에요.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뭐 리스크 요인들은 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게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도 뉴스들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현재 이 상태라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이긴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차 전지 쪽이나 뭐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지금 기다리던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잘 좀 구분하셔갖고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62평선까지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로 숏커버링 들어오고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12,53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또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면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이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가 아마 어제 오후 한 5시 정도에 발표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 5시에 그 발표하는 제가 내용을 보고 오늘 아마 그 코스피가 뭐 한 50포인트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나 뭐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오르면 한 15% 정도, 뭐 한 20% 정도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제 회원들한테 제가 어젯밤에 늦게 제가 문자를 드렸죠. 공매도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를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매도 이 금지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있었고, 그 다음 2011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그때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돼 이번 네 번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 오늘 이제 상승폭이 큰데요.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정도 있잖아요.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업의 모멘텀이 되는 종목은 올라갈 것이고 모멘텀이 되지 않는 주식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 이 공매도 이 금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말 그대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매도를 한다. 매도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매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매수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지수나 종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거든요. 이 공매도에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큰 호재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오니까 급등이 나오는데 이때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상당히 손실을 많이 줄이고 난 이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그 종목 진단을 할 텐데 아마 오늘 종목 진단이 아마 굉장히 저는 많이 올라올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으로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신규 매수도 좋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 매수 되느냐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화로 한번 또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이죠, 그죠? 11월 6일 날 월요일 날 야인시대 리턴즈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진단해 드려요. 후성요. 후성 13,8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후성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냐면 오늘 7.9%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공매도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는 반드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계셔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돼요. 오늘 주가가 강한 종목군들이 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 비중이 한 얼마나 되는가 꼭 기억을 하세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상한가 들어간 이유도요. 공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후성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성이 약 한 7%, 8%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13,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반도체를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반도체도 주도주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주도주가 있고요. 제약주도 주도주가 있어요. 오늘 제가 2부에 가면, 제가 그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서 대박이 터졌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반도체는 제가 보세요. 반도체는요. 매매하실 때 이게 나와 있는 요 한미 반도체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주도주예요. 한미 반도체 넘버 1이라고 했습니다. 넘버 2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넘버 2가 HPSP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이게 넘버 2입니다.
HPSP, 3위가 유진테크입니다. 제가 1, 2, 3위를 이야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전교 석차,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전교 석차 1등이요. 1등이 한미 반도체, 2등이요 HPSP, 3등이 유진테크입니다. 이 세상은요 1등, 2등, 3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4등, 5등, 6등 기억 안 한다니까요. 전교에서 1등, 2등, 3등만 기억하는, 여러분들 그걸 꼭 주도주를 보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후성이라는 종목은, 이거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랭킹 한 5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매수가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13,800원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단 13,800원 요 가격대네요. 요 정도가 되겠네, 그죠? 이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고,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좀 빠지면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주가가 좀 하락 나오면 11,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면 15% 되잖아요. 그 15%를 가지고 얼마까지 매수한 가격대 13,800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N캠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를 참 잘하셨습니다. 5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2%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N캠은 2차 전지용 전해액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원래 LG 화학에 있던 거를 이 N캠에서 설비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전해액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삼원계 배터리하고 LFP 배터리, 우리 LFP 배터리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기아차에서도 마찬가지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가 훨씬 잘 팔려요.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잘 팔리는데, LFP 쪽이 삼원계 쪽보다 전해액 사용량은 50%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N캠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섹터들이 급등한 거, 이 부분은 전부 다 공매도 쪽, 요런 쪽 공매도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N캠 역시 마찬가지 공매도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죠. 그래서 오늘 이 외국인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62평선 그냥 가볍게 오늘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자, 내일도 좀 이 쇼커버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N캠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다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조정받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크게 조정을 받느냐, 또 조정받고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겠지만요. 자, 이 N캠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1조가 좀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실적 부분들은 작년에 적자 부분에서 작년에 154억 정도 흑자였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그런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5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긴 관점이 아니라 저점에서 귀신같이 잡으셨는데 조금 단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더 치고 올라가면 단기적인 고점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격대는 65,000원 이상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좀 보면서 장중에 조금 2차 전지 쪽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65,000원을 돌파해서 또 오늘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다라면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79만 주 정도입니다. 거의 80만 주 정도인데
장중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 거래량을 좀 많이 이렇게 훌쩍 넘길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라면 좀 더 보유해봐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면 6만 5천 원 위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6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현대위아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6만 3,320원에 8%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합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셨네요. 지금 합병에 대한 그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나와 있는 현대위아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율주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위아가 여러분들 그냥 이 자율주행 쪽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위아가 탑픽 종목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실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하고 유동 자산이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 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짜리에 제가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게요, 유동금융 자산 있잖아요. 예, 당좌 자산을 8,684억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 기업에 지금 제가 현금성 자산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면요, 4,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요, 한 1조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과 유동금융 자산이 한 1조 2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잖아요. 대단히 싼 가격이죠. 이 종목이 왜 주가가 빠졌나 보세요. 이게 빠진 이유는 보세요. 그동안에 지지를 잘 받고 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지지를 잘 받고 있던 종목군들이 주가가 최근에 빠진 거 보세요.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빠진 거잖아요. 그동안에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가 이거 최근에 빠진 거예요. 요거는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제가 추가 매수를 한번 거래드리고 싶은데 6만 3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8%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비중을 여기다가 7%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7% 추가 매수하면 15%가 되니까 그 15%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이게 나와 있는 앞전 고점 6만 4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7% 정도 추가 매수해서 앞전 고점 6만 4천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현대위아는 이 종목은 빠지면 이 종목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종목군들이 이 종목은요. 워낙 주가가 싼 가격대고 자동차 부품 쪽이 탑픽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고 이 종목은 내일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6만 4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24,8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고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매도 시점을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실 때는 단기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중장기로 보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도 조금 적어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10월 말에 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이었죠. 10월 30일 날 뭐 한 12%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자, 요게 내년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뭐 그날 같이 매도를 했는데요. 자,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연간 좀 목표로 했던 그 실적 부분들을 1, 2, 3분기 만에 달성을 해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4분기에는 추가로 뭐 좀 이렇게 좀 이익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유가하고 반응을 잘 합니다. 자, 이게 해외 쪽에서 뭐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것들 이런 쪽에 공사를 수주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유가하고 관련이 좀 깊어요.
자, 유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유가는 항상 불안감이 상존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도 뉴스들 나오는 것들 보면 사우디나 러시아 뭐 올해 말까지 또 이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뉴스들 좀 나오고요. 이 사우디가 지금 재정 적자가 예년에보다 한 7배 정도가 늘었다고 뭐 그런 기사들도 며칠 전에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빈살만은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막 되게 좋은 그런 분이죠. 자, 그래서 이 유가가 떨어지는 거 이 부분은 되게 싫어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영업하는 환경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냥 매도가가 궁금하다,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뭐 올려주셨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좀 올라오는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뭐 한 28,000원대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정도면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라면 뭐 3만 원 넘길 것 같습니다. 한 내년 정도, 내년 초 정도 그때까지 보신다라면 3만 원은 좀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두 가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단기하고 뭐 중기 이상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로 보시면 단기 목표가, 중장기로 보시면 중기 이상으로 보시면 말씀드렸던 중장기 목표가 그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게임주 하나 봐드릴까요? 위메이드라는 종목 있죠? 위메이드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만원에 15%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NFT라 그래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돼 있는 테마도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제가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한번 볼까요? 넷마블. 이게 넷마블입니다. 오늘 넷마블이 지금 10% 정도 급등이 나왔죠. 공매도 비중이 아주 높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판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하시려면은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시장의 판대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시장이 어떻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가? 시장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 시장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위메이드는 사실은 이 기업은 지난해도 한 800억 정도 적자를 봤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 사채 물량이 있어요. 전환 사채 물량이 한 100억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올라간 것은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세는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상승세는 아마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번에 이거 매수가가 한 5만 원 정도는 아마 제가 이번 주에는 충분히 돌파가 나올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얼마까지? 요 가격대까지 5만 5천 원. 오늘 종가가 46,400원이기 때문에 5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5만 5천 넘어가면 그때 매도하세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여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5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제가 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15%가 딱 적당하니까 5만 5천 원 정도 오면 그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칩센 미디어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33,490원이고요. 비중은 3%입니다. 자,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비중이 조금 낮은 게 흠인 것 같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제가 10월 25일 수요일에 남있다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추천주로 갖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를 매수가로 드렸는데 그 가격이 33,100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를 4만 원을 드렸는데 그건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38,900원인데요. 자, 이 칩셋 미디어는 우리 반도체 쪽 이런 쪽을 보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텔레칩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쪽도 마찬가지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종목이고, 이 칩셋 미디어는 영상 분석에 좀 관련되는 그런 반도체 IP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라이센스 수입들 이런 것들입니다. 라이센스, 로얄티 이런 수입들이에요. 자, 이거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에다가 IP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좋을 만한 그런 거를 하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자, MPU 요거는 신경 처리망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GPU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죠. 근데 이 GPU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저사양 쪽은 수출을 하게 이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막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문의가 꽤 이 칩셋 미디어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이거 자율주행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AI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처리망이니까요. 인공신경망 처리 장치가 MPU니까 자, 차세대 반도체 쪽 요런 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찍고 한번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데요. 자, 저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신다라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만 원은 아마 이번 주에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라면 47,000원 7월 18일에 찍은 자리 있죠. 이것도 돌파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더 비중 3%면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좀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되 좀 조정받는 구간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좀 한번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와서 만약에 한 36,000원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좀 주가 움직임 모습들 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한 가격대가 16만 4천 원의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추가 매수를 이제 문의하셨네요. 이거는 오늘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셔야죠. 오늘 자리에서. 오늘 시초가가 플러스 5%고 장중에 시초가에서 한 2% 정도 다운된 3%까지 플러스 3%까지 하락이 나왔잖아요. 아침에 시가가 5% 떠서 출발해가지고 2% 뺀 플러스 3%까지 내려와서 그때 배팅을 하셔야죠. 아니면 시초가에 배팅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여러분 SK온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아닙니까? 그죠? SK온을 지금 지배하는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기업은 여러분들 보통 석유 화학 부분이 있고, 그죠?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 한 50% 정도. 그 다음 화학 부분이 한 15% 정도. 배터리는 아직까지 지금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배터리는 한 10%밖에 안 되고, 윤활유도 한 10% 정도 되잖아요. 이 기업은 사업의 다각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기업 아닙니까?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이게 나와 있는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같은 종목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워낙 잘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오늘 아침에 추가하면 사셔야죠. 제가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오늘 1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 내일 만약에 잘 들으세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15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5만 5,500원. 잘 들으세요. 이 금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라고요. 내일 만약에 15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니까 10% 추가하면서 사세요. 10% 추가하면서 사셔가지고 앞전 고점이 있죠.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이야. 앞전 고점이 얼마입니까? 대략 이게가 22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에서 하면 가장 저점에 놓여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중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강력하게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렸을 텐데 아무튼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조정 받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15만 원 가까이 내려오면 10% 정도 추가 매수해가 이 종목 얼마까지 가져간다? 22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 전지라고 하는 섹터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종목 아니고요. 2차 전지는 아주 길게 이게 여러분들 전기차 침투율이 적어도 한 30%까지 넘어갈 때까지는 2차 전지는 성장하는 산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아주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고 단기로 보면 22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내일 조정 시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DL 봐드리겠습니다. 전문가면서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상담을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때, 잘 들으시고, 지금 수익 중이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수익 놔주셔서. 자, 4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한 45,0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일단은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중 30%로 42,000원에 매수하셔서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종가가 47,250원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 DL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치고 올라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치고 올라간다라면 지금 한 49,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년까지 좀 길게 이렇게 보신다라면 이 DL 같은 경우도 이 저항선 지금 5만 원 정도의 저항선이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한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DL 같은 신성장주도 아니고 이런 종목을 30%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조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47,250원 정도 돼 있으니까요. 내일 한 번 정도 더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얼추 저항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일정 부분 한번 정리를 전부 다 말고요. 30% 중에 한 15% 정도는 내일 좀 슈팅이 나오면 한 49,000원 근처 정도 49,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슈팅이 나온다라면 내일 정도에는 한 15% 정도 절반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일단 한번 끊어 주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 내년 정도까지 본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될 거고 또 이게 좀 저항받는 부분들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DL 같은 종목은 좀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면 그때 매도했던 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일단 내일 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그때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전략. 또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절반 정리한 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4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그거는 다시 채워서 일부는 보유하시고 절반 정도 일부는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매수 매도를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수익이 좀 극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LS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LS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 96,000원에 지금 보니까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게 LS라는 기업은 사실은 이제 그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자회사들이 보면 LS 일렉트릭, LS 전선 아시아, LS 네트워크스, 뭐 LS 마린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S가 자회사가 하는 사업부가 크게 보면은 전선 사업부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선 사업부라고 하면 뭐 전선이나 뭐 전력 통신을 말하는, 그다음은 일렉트릭 사업부가 있어요, 그죠? 일렉트릭 사업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동화, 금속, IT를 말하는 거고요. 엠트록 사업부가 있잖아요. 엠트록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계나 부품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성장성은요, 똘망똘망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면 자식이 잘 돼 있으면 내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돼 있고 딸이 잘 돼 있으면 아들도 잘 돼 있고, 딸도 잘 돼 있으면 내가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지주회사거든요. 이거 나와 있는 LS라는 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자리가 한번 고점이 나왔는데, 그죠? 고점 나오고 난 이후에 15만 원짜리 주식이 얼마까지 내려왔습니까? 7만. 이것도 반토막 난 주식이죠. 똑같네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푸치엠이나, 그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 다 똑같은 종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주가가 반토막에 났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리바운딩이 나오는 거죠. 이 리바운딩은 보통 이 고점 대비해서 있잖아요. 리바운딩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20일 입병선 나와 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120일 95,400원. 95,400원까지는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96,000원이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그냥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매수가 정도 오면 약 96,000원 정도에서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요.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저는 이거 다시 9만 원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매도 이후에 매수가 오면 매도 이후에 다시 싸게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LNF요. 아, LNF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하고 제가 비중. 사자마자 예. 그냥 떨어졌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만 원에 10%요. 20만 원에 10%요.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많이 떨어져서 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또 그래요, 많이 주식이. 올라갔네요. 예, 원래 주식이 좀 떨어지면 겁나서 못 잡고 또 올라가면 또 좀 올라가서 또 못 잡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 이제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되나, 얼마 예. 선에서 또 팔고 나와야 되나, 예, 부탁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뭐 오늘 다 아시다시피 뭐 공매도 전면 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쳤고요. 이 LNF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매도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LNF도 공매도 비중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뭐 한 6% 이상 공매도 비중이 쌓여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들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추가 매수는 좀 이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쇼커버링이 좀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게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요 정도는 쇼커버링이 강하게 또 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2차 전지 섹터들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 LNF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 뭐 오늘 윗꼬리는 좀 달긴 했지만 거래량 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요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죠. 7월 달에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가 이틀 동안 좀 움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자리 하단부가 뭐 한 2만 원대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서 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이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좀 추가로 매수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자, 반등 나오다가 좀 걸리는 자리가 이 자리,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21만 8천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한 21만 5천 원이나 20만 원 21만 원 근처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시청자님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반등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지금 하기는 내일도 분명히 올라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위에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략 뭐 한 21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님 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번 그러면 팔고 나올게요. 예,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또 뭐 네, 상황 떨어지면 봐서 다시 하더라도. 그렇죠. 상황 봐서 다시 보고 또 이 LNF 말고도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 LNF만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SBB 테크라는 종목이 있죠. 예, 42,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김포시를 이제 서울시에 이제 뭐 좀 편입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유세 많이 보셨죠, 그죠? 이게 SBB 테크가 이제 김포시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저는 우리가 감속기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왕이면 있죠. 이왕이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제가 항상 어떤 업종 내에서도 정규 석자가 있어요. 정규 석자. 대한민국에 만약 학생의 석자가 있다고요. 전교 1등, 2등, 3등만 하세요. 제가 꼭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로봇은요, 넘버1이요, 레인보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두상 로봇이고요. 세 번째가, 감속기 하면요, SPG 하시면 돼요. 이게 나와 있는 SBB 테크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2020년도부터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올해 지금, 2분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2020년 적자, 21년 적자, 지난해 적자, 올해도 적자.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 보니까 있잖아요. 2020년 마이너스잖아요. 기업으로 4년 동안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머니가 안 들어온다고 회사로 머니가 안 들어와요, 머니가. 머니가 안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만약에 SBB 테크가 이제 지난해 상장을 했으니까 그 공모 자금은 있을 거예요. 그 공모 자금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SBB 테크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2,000원이니까 이거 기다리면은 매수가 올 수 있습니다. 오면요 아마 내일 정도는 아마 가능해 보여요. 오면 매도하시고 이양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이게 나와 있는 SPG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요. 지금 4년 동안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에 똑같은 기업 아닙니까? SPG와 이게 나와 있는 SPG하고 이게 나와 있는 SBB 테크는 똑같은 기업이에요. 기업이 똑같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SPG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은 오늘
낙폭이 컸던 있잖아. 이게 나와 있는 이양하려면 차라리 그냥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시려면 이게 레인보우 보세요. 오늘 주가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이게 레인보우 보세요, 주가. 그냥 쉽게 이거 이렇게 하면요. 레인보우는 이렇게 하면 조만간 20만 원 넘어가 버려요. 이 레인보우를 하시든지 아니면 두산 로봇을 하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왕이면 전교 1등, 2등, 3등을 하세요. 학생 때 전교 1등, 2등, 3등 못했으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전교 1등, 2등, 3등 종목을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SBB테크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하세요. 매수 가격이 뭐 4만 2천 원이니까 내일 정도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고 난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SPG를 사시든지 레인보우 사시든지 두산 로보티스 사는 그런 전략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71,6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화두가 된 게 공매도 전면 금지죠. 자, 그럼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2차전지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뭐 2차전지가 공매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가장 먼저 급등을 한 거고요. 뭐 그다음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공매도가 많고 뭐 게임주들 뭐 이런 쪽들도 공매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는 좀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셀트리온 제약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에 가려져서 좀 덜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뭐 셀트리온 보시면 이 셀트리온도 뭐 한 5.3% 정도 강하게 올라왔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양선을 크게 뽑았죠. 제약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제약도 마찬가지 좀 거래량 증가하면서 외국인들 매수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62평선을 그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런 것들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 쪽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가끔 트럼프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벌써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쪽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많이 부각이 돼요. 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지지율 올라가면 트럼프 지지율이 좋으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가이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재임 시절에 뭐 2017년도 이때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쪽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 쪽 이런 쪽이 좀 대표적인 거죠.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뭐 최근 보게 되면 올해도 뭐 저 3월달까지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자리는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라면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8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는요. 단기적인 관점 말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 내년 봄 정도 그 정도까지 본다라면 뭐 일단 9만 원 정도 그 이상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8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일단 뭐 9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이제 걱정이 되시나요? 예, 저 하나오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매수 가격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24,1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24,100원. 4,100원. 100원에
30%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네, 그죠? 아, 오늘 올라와서 이익 보고 이제 있죠. 수익이 나 있네, 그죠? 네네. 소폭에 24,100원에 샀으니까 예. 소폭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네, 그죠? 예예. 제가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대우조선해양인데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할 때 하나의 노하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할 때도 사실은 경험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해요. 거제에 가보시면 거제시, 거제. 여러분들 거제가 어딘지 아시죠? 대우조선 해양에 있는 거제 아닙니까? 거제 가면 거제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간다든지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호황이에요, 호황.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제시가 아마 그 아파트 가격이나 아마 이렇게 그 토지 가격이나 아마 이런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게 호황이란 뜻이에요. 제가 나와 이게 하나오션은 예전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도 적자고 지난해 적자였는데 빠르면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지금 사실은 조선이 호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선이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숙련된 그런 기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저 해외 쪽 인력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인력을 데려와서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숙련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선이 호황이 호황. 이분께서는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오션 유상증자가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무리 없어요. 저는 주도주를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그다음 로봇, 제약, 저는 하나의 주도주로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까지? 최대한 가져가시면 앞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35,000원 가까이 돼요. 여기가 35,000원, 요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비중 이 정도 오면 35,000원 정도 오면은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니까 10% 매도하시고 20%는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얼마까지? 하면 4만 원까지 가져가도 크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0% 가지고 계시니까 얼마 정도 35,000원 정도 오면 10% 매도하고 20% 가져가고 20%는 얼마까지? 한 4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앞으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섹터가 조선주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1부는요, 님께서 이제 마무리됐고, 여러분 2부에 가면 2부에 또 그 야인시대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제가 종목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에 종목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전화 상담을 한번 받고 싶으신 분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